안녕하세요. 약은 약사에게 최학사입니다. 대한민국 성인의 80에서 90%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를 알고도 그냥 지나치고 있죠. 반면 건강을 챙기는 분들은 꾸준히 비타민 D를 드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일반적인 비타민과는 다르게 우리 몸에서 직접 합성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만 실내 활동이 많거나 선크림을 자주 사용하면 합성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비타민 D를 보충해 주시는 게 좋죠. 비타민 D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주로 비타민 D2와 비타민 D3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2는 식물성 식품과 비타민 D2가 추가된 식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같은 일부 버섯은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비타민 D2 함량이 증가합니다. 마치 우리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하지만 비타민 D2는 체내에서 활성화되긴 해도 비타민 D3에 비해 활용도가 낮고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비타민 D3는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형태입니다. 피부가 자외선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이용해 비타민 D3를 생성하는데 이렇게 합성된 비타민 D3는 간과 신장을 거치면서 활성형으로 변환되어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D3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에는 비타민 D3가 풍부하며 달걀 노른자에도 어느 정도 소량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절대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면역력 저하.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비타민 D가 충분해야 하는데 만약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약해져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 주변에서 독감이 유행하면 꼭 걸리는 사람이라면 비타민 D 수치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기와 독감을 앓을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 조절에도 깊이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세로토닌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이 세로토닌의 생성과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비타민 D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당뇨 위험 증가. 비타민 D는 혈당 조절과 인슐린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 몸이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제2형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평소 식단에서 탄수화물 섭취가 많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운동량이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비타민 D 섭취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네 번째, 뼈 건강 악화. 많은 사람들이 칼슘을 챙겨 먹으면 뼈가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뼈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칼슘을 흡수할 수 없게 되고 혈액 속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서 결국 뼈에서 칼슘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뼈가 약해지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 골연화증 같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 부족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으며 특히 노년층에서는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심하면 사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낙상이 위험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번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걷는 게 어려워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뼈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근력이 약해져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균형 감각 또한 감소하여 낙상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일단 비타민 D의 하루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권장됩니다.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은 600에서 1000, 성인은 1000에서 2000, 노인 그리고 비타민 D 부족 위험군은 2000에서 5000 단위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경우 햇빛 노출이 적고 음식만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인 기준으로 하루 적어도 2000 단위 정도는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식사 후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특히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등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먹으면 체내 활용도가 더욱 증가합니다. 또한 칼슘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보충하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다만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복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몸에서 배출되지 않으며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고칼슘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슘 혈증이 생기면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심한 경우 신장 결석이나 심부전과 같은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이나 심장 조직에 칼슘이 축적되어 혈관 석회화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 케이스가 아니면 비타민 D는 초고용량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 이 특정 질환이나 결핍 상태로 인해 고용량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비타민 D를 꾸준히 챙기면서 면역력을 키우고 뼈 건강과 컨디션까지 함께 관리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이렇게 좋은 정보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건강을 같이 챙기면 좋겠죠.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